망자가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게 뭐지? 하고 저분 딱 보니까 신에게구나. 망자의 사주를 가져오시는 게 또 더 날 것의 장면들, 남의 말을 전하시러 오는 거잖아요. 이거 장관이죠. 우리 날려 진짜 테러자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마구아씨입니다. 운명을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 49, 49명의 운명술사들이 모여서 각 미션마다 누가 더 근접했는지를 가립니다. 누가 더 잘 맞힐까? 이 설정을 들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가 걸렸어요. 운명을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겨루게 되면 시청자들은 그걸 당연히 실력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요, 원래 운명을 본다는 건 한 사람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걸 경쟁안에 넣으면 과연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깊이는 빠지고 결과만 남을 수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저희 PD님이세요. 이걸 마구아씨 시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현직 무당의 시선으로 처음부터 같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지점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무당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타로, 사주, 관상, 명리학 전부 다른 분야의 분들이 한 자리에 등장하시더라고요. 이 조합 쉽지 않은데요. 쉽게 말하면 한의사, 양의사, 물리치료사 이 분들을 한 병원에 모아놓고 자, 누가 가장 잘 고치나 겨뤄라, 이런 구조거든요. 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지만 도구도 다르고 또 보는 이 시선, 층위도 다 다르죠. 이거 하나의 규칙으로 묶는 순간 분명히 재미는 생길 거예요. 동시에 어떤 왜곡이 생길지도 같이 드러나겠죠. 실력으로 영검함으로 검증해라, 증명하라, 이 발상 자체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 운명이 어떤 틀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멈칫멈칫하는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짚어보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지금 운명술사분들이 한 분씩 세트장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아, 왜 오방기를 저렇게 휘두르면서 입장하지? 저게 그냥 연출일까? 무슨 의미일까? 저 오방기라는 거는 무당의 대표적인 무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5방향을 상징하는 이 깃발인데요. 각 방향마다 이 상징하는 색이 다르고 그 방향을 관장하는 이제 신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의미도 다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멋있어 보이려고가 아니고 이 공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고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속에서는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 터마다 터신이 계시고 방향마다 또 기운을 관장하는 신장님이 계신다, 이렇게 봐요. 이분이 지금 이 터에 신의 사제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일종의 어떠한 신고이자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속의 관점에서 공간을 여는 첫 절차에 가깝다. 이걸 알고 보면 좀 그냥 퍼포먼스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분은 딱 보니까 무당은 아니시고 사주 보는 분이시네. 안녕하세요. 낮에는 대기업. 다행히 신장이 좀 안 좋아요. 바로 주변 분들 관상 봐주시네. 이분은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신 것 같아요. 친술이나 돛줄 그런 기운이 묻어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젊으신데 사실 제자된 지 되게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혈하고 해서 무조건 아기처럼만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기운이 맑고 이렇게 결이 그런 거지 경력이나 이게 또 깊이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올해로 29살, 신랑님을 모신 지는 26년 된 만신 권수진입니다. 남자분인가? 어머머. 한복을 입고 나오셨네. 여자 한복. 이북구타 하시는 분이구나. 여자신이 오면 저렇게 남자 한복으로 여자 한복을 입으시나요? 네, 이 장면에서 아마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 박수무당인데 왜 여자 한복을 입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이렇게 딱 잘라 나누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형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근데요, 무소 안에서는 이게 낯선고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닌데요. 무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취향대로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무당이 모시는 몸주신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몸주신이 할머님이시거나 이렇게 여신 계열이 강하게 앞에 서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뭐 옷차림도 좀 화려해지고 또 여성적인 색감이나 장신구를 이렇게 더 선호하기도 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신령님의 기운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흐름에 가까운 거죠. 반대로 또 여성인데 장군신이 이제 몸주신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서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터프해지십니다. 말투도 까랑까랑해지고 기세가 또 확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무당인데 지금 이분처럼 여성의 한복을 입는다든지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뭐 네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취향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신을 주력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런 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사람의 겉모습보다는요. 어떤 기운이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애기 좀 전화 왔어. 저분 딱 보니까 신에게구나. 애동이네. 이렇게 재수야 재수야 재수 받아라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신령님이 이렇게 국판에 놓으실 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곳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이 또래 중에는 좀 독보적이에요. 칼로 시작해서 칼로구 나오지. 배꼽맞이 기원제라고. 지금 보시면은 출연하신 선생님들끼리 이북국 하시는 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뭔지 좀 짚어드릴게요. 무당 선생님들 굿 스타일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가 한양굿이에요. 한양굿은 옛날에 도성안 양반 사대부집에서 하던 굿인데 보시면 느낌이 와요. 아, 우아하다, 단정하다 이렇게 절제되어 있고 차분한 결인데요. 반면에 이북굿은 특히 황해도굿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북쪽은 산세도 험하고 또 전쟁도 또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웅신, 장군신 이런 전통이 강하고 그 환경에서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강렬하고 격렬해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던 굉장히 세고 파워풀한 굿 그게 대부분 이북굿 계통의 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저분 이북굿 하시네 이렇게 하는 건 강하다 세다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어떤 법을 어떤 전통을 좀 이어받았냐 읽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방송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뭐 누가 더 강하다 세다 이렇게 지금 읽히기 쉽거든요. 이렇게 장면이 나가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계통이 다른 거지 또한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어려도 연차 엄청나지. 애기씨 안녕하세요. 애기씨 아니고 올해도 할매가 내렸대. 애기씨 아니지. 올해도 할매가 내렸대. 애기씨 이제 몇 살이세요? 26입니다. 9살 때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사연을 믿고 간다면 1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릴 때 제자 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저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바로 신내림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한참 지나서 성인이 훨씬 지나서 무당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신령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특별해서 라기보다는 각자 개개인의 때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어릴 때 무병을 좀 세게 앓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말문이 또 먼저 막 터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말문이 터진다는 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고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반대로 어릴 때는 좀 조용히 지나가다가 물론 굴곡은 있지만 그래도 지나가다가 삶의 어느 이제 지점에 딱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좀 아팠고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니 아 내가 그게 점을 봐준 거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좀 기다려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와 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신과의 인연이 삶의 흐름이 이제 맞물리는 순간에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실 건데 빠르다 늦다 이렇게 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그때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향해
여기서 기도 시간을 따로 주시네. 축원 시간을.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밥을 막 이렇게 접시를 하고 이거 장관이죠. 보통 서바이벌은 바로 미션을 들어가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보자마자 약간 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대결 전에 각자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무당하면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 무당의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스님도 기도하시고 신부님, 수녀님도 다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먼저 나를 닦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걸 닦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밤낮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또 맑게 하고 기운을 또 정리를 해야지 또 손님 점사도 맑게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점사도도 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도 다 다르세요. 기존으로 하시는 분, 방울이나 부채 드시는 분, 염주 돌리시는 분, 수정구슬 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은 하나입니다. 간절함이죠. 내가 아니라 이제 신령님이 와주셔야 볼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그 앞에서 먼저 자기를 낮추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는데요. 대결 전에 기도 시간을 따로 뒀다는 거, 축원 시간을 따로 뒀다는 거, 이게 제작진분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구나, 존중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무당은 신의 사제, 신의 제자라고도 하지만 비자라고도 합니다. 빌기에 사람 자자를 쓰는데요. 비는 사람이죠.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비는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당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전쟁 49를 함께하는 5인의 운명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운명사자? MC분들 등장하시나 봐요. 이호선 교수님도 계시네요. 이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는 이 프로가 누가 단순히 더 잘 맞히냐 이것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담가로서의 어떠한 태도나 진실성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박하선 씨도 예고편에서 본 것 같은데 언제 등장하실까요? 혹시 이호선 교수님이랑 나중에 자리 바뀌는 거 아니에요? 초기의 전쟁에서는 한 문제나 한 명의 생존자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런 서바이벌은 반타작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초기의 전쟁에서 생존자는 20명입니다. 반 넘게 떨어지시네. 처음부터 완전 반타작. 그 역시 첫 미션에서 이 반 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긴장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가 나올까? 긴장돼. 나도 긴장된다. 와, 사진이 와, 뭐야? 사망. 자, 미션 나왔습니다, 지금. 망자의 사인입니다. 망자의 사인. 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혼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 현직 무당으로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 사주를 이렇게 슬쩍 가져오시거나 사진을 테스트처럼 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 좀 봐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방송이니까 이렇게 긴장감을 위해서 이런 미션을 설계할 수 있죠. 여기 출연하신 선생님들도 다 이 형식을 알고 참여를 하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가 있고 신을 모시는 사람에 대한 예도 있죠. 이거는 무당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타로 마스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시험을 하듯이 망자의 사주를 가져오시는 게 사실 반가워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운명을 보는 일은 시험 문제를 푸는 일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한 사람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갖춰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 시간 10분 안에
지금 타로 카드 펼쳐주시고 프로그램 부채 펴시고 방울 두시고 그치. 지금 장면만 보시면 아 지금 신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해가 쉬운 만큼 오해도 쉬워집니다. 무당은 필요할 때 신을 호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사제죠. 전화 걸듯이 잠깐 가능하세요?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실제 무속에서는 방울 부채를 흔드시고 막 휘파람 부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신을 부른다기보다는 이미 모시고 있는 신의 뜻을 여쭙고 청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께 이 사람의 얘기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또 방울 부채 흔드시고 북치시고 무구가 있으면 증폭제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거는 진영하고 전형들이 들어있으면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이분처럼 이렇게 무구 없이도 보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오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고 무구가 있고 없고가 실력의 차이는 아닙니다. 묘의 길을 수수 지금 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맞추시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봤느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화경으로 보여요. 눈앞에 이렇게 장면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는 거나 이런 거고 어떤 분은 지기로 받으세요. 막 몸 떨고 이러면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로 그냥 내뱉어줘요. 그래서 본인 의식하기도 전에 입에서 이렇게 막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글로 내려받는 분도 계시고 같은 걸 봐도 받아내는 통로가 다르고 해석의 이렇게 결도 깊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주로 보시는 분은 이 생년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신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령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오거든요. 타로를 보시는 분들은 또 카드를 펼쳐서 뽑으시면서 카드라는 이 상징 체계를 통해서 보시는 걸 텐데 그 사람의 상태랑 이렇게 흐름을 읽어내시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의 핵심 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망자가 접신이 되신 거거든요. 그 망자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던 이 한가 서름이 이 몸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래서 막 울고 계시는 건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그 집 조상이 그러니까 망자가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오시는 손님마다 다 따라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대개는 한이 깊으신 분,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분, 아직 못하고 간 말이 남아 계신 분, 이 점사를 보러 온 손님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따라오십니다. 이걸 자극적이게 보면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소비하기가 쉬운데요. 무속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처럼 막 원한을 이렇게 막 터뜨리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전하시러 오는 거잖아요. 다 못한 말이 있으니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 왕자님이 잠깐 실례했었어요. 남자분이시고 또 사이 맞추는 건가 보다. 30대에 가셨네. 아유 안타깝다. 저는 귀신점 주특기라 망자 관련된 점사에는 자신 있어요. 이분은 누구 도와주시다 가신 것 같은데. 하품하시는 분도 계셔. 지치신 것 같아요. MC분들이 지금 피곤하신가 봐, 지치셨나 봐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 무당분이 피곤해서 하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몸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신령님이 들어오실 때 하품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졸린 게 아니고 이분이 몸으로 직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 의인이야, 의인. 모자 이렇게. 지금 이 장면 보시면은 지금 구눈꼬를 묶고 계시는데요. 이 검정색 고를 구눈꼬라고 하는데 망자의 사인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인의 신령님께 청을 올리면서 이 동시에 망자에게도 청을 하는 거예요. 고를 묶어놓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청의 응답을 이 고에 딱 담아두는 거죠. 지금 가위도 올려놓으셨네요. 일단 몸으로 먼저 받았던 거는 가슴이 쪼였고 머리가 지금 직위 받았던 걸 말씀하시죠? 공사자가 아닌가. 지금 화경으로도 보시고 생존자 매와 두령님은 지금 다들 비슷하게 잘 맞추시니까 한 분을 뽑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시선으로만 보는 것도 물론 재미는 있어요. 재미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운명을 해석을 하고 있나 초점을 맞추면 아예 또 다른 프로그램이 되죠. 누군가는 기운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 서사를 읽고 또 누군가는 이 사주의 구조를 풀어서 보시잖아요. 같은 운명을 보는데 이 들여다보는 창이 전부 다 달라요. 맞췄다 못 맞췄다 보다는 또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를 보시면 또 이 프로그램이 훨씬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들이져가시면 됩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가기 전에 망자 위에 고 한 번만 풀고 나오도 돼요? 그치. 이게 무당이지. 그렇지. 잘하시네. 풀면서 일단은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은 풀면서 연가 날아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잘 맞으면 돼요. 저도 지금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요. 미션이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망자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경쟁을 하다가도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또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시라고 잠깐 동안 비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를 푸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는 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매듭진 고리, 이 그물의 마디를 말하는 건데 매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1000명을 다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가신 분이 이 한이 맺혀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떠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무명이나 이 길배로 매듭을 만드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듭을 풀면서 이렇게 한을 풀어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 현장에서 간단하게나마 망제 한을 조금 풀어드리고 예를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술술 깨끗하게 풀렸잖아요. 접었을 때도 딱 맞아 떨어지고 무속에서는 잘 풀어졌다는 이런 뜻으로 읽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았던 지점인 것 같아요. 경찰관이나 군인 신분으로서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맞아요. 이인인 것 같아요. 아까 그분처럼. 용맹하다, 용감하다. 다음 미션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없다. 뭐야? 진짜 무당을 찾아라 뭐 이런 건가? 한국 입으신 무당을 찾아라 하잖아. 그러니까. 무당 찾기. 맞네요. 근데 너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너무 아닌 분들은 이건 무당분들이 잘 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이랑 세 번째 분 같아요 저도. 무당이 맞다 판단 내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맞네. 정답을 말한 수원 아신님이 생존합니다. 또 돈벼락 맞은 사람, 날벼락 맞은 사람 찾는 거구나. 1억 천금의 행운을 누린 로또 1등 당첨자. 어떻게 섭외를 하셨을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즉 진짜 벼락 맞으시. 벼락을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천운 아닌가요? 어쨌든 로또 1등 당첨자분들 그렇고 날벼락 맞고 살아남은 분도 제가 보기에는 둘 분 다 천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혹시 날벼락으로 살아남으신 거면 사실 로또 맞은 거나 다른 그쵸. 맞아. 저도 마음속으로 맞추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4번 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트로트 가수처럼. 이선 도령님입니다. 눈물 나지. 이 어릴 때 받은 분들은요, 성인이 돼서 20대, 30대 되셨을 때 받으신 분들이랑 또 달리 다른 고비고비가 있어요. 신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인간의 삶과 이 신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사춘기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인간으로서 나이도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에 또 제자로서의 세월도 또 먹어가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만 먹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시면서 이제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개가 항상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트로트 가수.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을 운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또 뭐지? 여러분이 읽을 운명. 자, 운명전쟁 49 1, 2화가 끝났는데요. 이제부터는 보면서 느낀 것들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속이라는 소재를 자극적이지 않게 하나의 능력이자 문화로 다뤘다는 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무당이라고 하면 불타는 모습만 보여주거나 겁을 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도하고 추간도 하고 그런 시간도 따로 주고 또 미션이 끝나면 망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까지 넣었잖아요. 적어도 존중하려는 시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시도가 이 영상에서 생각보다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낀 점 두 번째는 미션 설계가요, 생각보다 치밀하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맞춰라, 어떤 운명을 맞춰라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봤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는지 그 과정까지를 보여주잖아요. 같은 망자를 두고도 이 직위로 받는 분, 화경으로 보는 분, 또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 카드 이렇게 놓고 뽑아서 상징을 분석하는 분, 그림을 읽어내는 분, 이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맞췄냐 못 맞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그 차이를 드러내는 구성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송은 편집이 있으니까요, 맞힌 부분은 좀 크게 보이고 맞추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한 점들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미션이 계속 반복이 될수록 내공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이제 미션이 단계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깊이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속이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우리 문화의 한 축이라는 거, 그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덤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 비는 사람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의 미션에서는 오늘 본 장면들보다 또 더 날 것의 장면들, 또 생소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겠죠. 운명전쟁 49를 보시면서요, 저건 뭐지? 이거 뭐지? 궁금했던 장면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직 무당의 시선으로 하나씩 그 지점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마구아씨였습니다.